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2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김이월 경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미월에 경금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하고요.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겠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이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쇠를 의미하고요. 기운으로 보게 되면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냉랭 정도는 아니고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을 말한다라고 해서, 금이 가장 세력을 얻은 계절은 춘하추동 중에서 바로 가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지로는 신유, 술, 월이 가을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는 백색이죠. 백색, 주가 나는 신월은 백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전왕격으로 이르면 백호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을 주관하는 신이 백호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 되죠. 그래서 백호격 또는 종혁격 하게 되면 이제 금으로 종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인의 예지신중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금이 주관하는 것은 의를 말하죠. 의. 대체적으로 이제 의를 제가 설명할 때는 예전에는 관우를 예를 들었는데, 관우보다는 관우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의로운 우리나라의 장군이신 이순신, 금과 같은 그런 절개와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대개 의를 강조할 때는 인자함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의로움과 또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는 또 인자함까지 겸비했던 그런 명장이셨던 우리나라의 대표 장수가 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오행으로 이제 금을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한번 대별해 봤을 때, 경금 어떤 금, 음금이 아니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되는 것이죠.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양은 하나의 무극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태극에서 분화된 것이죠. 세포 분열을 할 때 하나의 세포가 둘로 분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 것이니, 둘로 분할했을 때 음과 양은 항상 공존하는 관계이면서 서로 상호 대비되는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양금인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음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됩니다. 같은 쇠, 같은 숙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이냐, 양금으로서 완철금이라고 표현을,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금으로서 그야말로 강철,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금 같은 경우 말루피아나 뭐다 야생마와 같다, 하나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 자연산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신금인 음금 같은 경우에는 원철 강철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가공해서 반지를 만들거나 보석을 만들거나 이런 거죠. 금광석을 갖다가 잘 재련을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다이아 반지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말로 치면 준마가 되겠죠. 옛날에 관우가 탔다라고 하는 적토마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잘 재련되고 잘 가꿔진 금이라고 하면, 경금은 그야말로 원석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냥 야생마는 야생마일 뿐이죠. 얘를 갖다가 잘 다스려서 준마로 만들어야지 그 야생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보좌해 주어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신금 자체는 이제 이미 보석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은 뭘 잘 해줘야 되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먼지가 끼지 않도록 또는 녹이 슬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 개념은 임수로서 보석을 갖다가 세진한다 또는 세척한다 또는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금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임수를 얻어야 된다. 같은 금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겠다. 경금은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화로서 강렬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은 부드럽고 광채나고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다스리기보다는 임수로서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경금, 신금이든 간에 경금이든 신금이 신 강할 때는 당연히 정화로서 단련을 하겠지만, 경금이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로서 토생금 해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겁제로서 일간 금을 도와주는 것이 월등히 좋겠다.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지, 일간이 약간 원래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은데, 경금과 또 내일 공부할 때 신금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이 토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비견 겁제인 금이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지, 월령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 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겠고,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에 대해서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쇠와 한열은 그만큼 사주에서는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월이죠. 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게 되면 미월은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소서를 기점으로 해서 5월에서 미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은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상반월은 대서 전까지가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대서부터는 이제 하반월로 보는데, 이제 미월이라 하더라도 소서절까지는 사주를 볼 때 5월과 동로난다. 5월과 같이, 그러니까 화가 왕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토가 왕한 토왕졸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계절의 신점 보는 게 좀 어렵고 난해하다 그러면 그냥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월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뜨거운 사주가 조열하죠.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진술충 및 4개의 지지 토가 있는데, 미토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월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지만,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미토 뜨거운 땅에다가 물이 들어가야지만 나무도 심고 사람도 살고 동식물도 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조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4월, 5월, 미월에는 물이 없는 사주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월은 토왕절이면서도 또 4, 5, 미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오미 화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가 한 점만 더 있어준다라고 하면 4월, 5월처럼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미월에 경금 일간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특히나 지금 소서절 안에는 마치 5월에 태어난 경금과 같다라고 해서, 경금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경금이 녹아버린다, 소용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수 녹일용, 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어서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수는 임수를 필요로 한다. 선생님,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간목, 을목, 무토, 기토 같은 또는 임수, 개수도 마찬가지겠죠.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쓰겠지만은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또는 경금, 신금 같은 경우가 4, 5, 미월에 수를 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월에 물론 조후도 하지만은 경금을 갖다가 세진, 세척이라고 하죠. 뜨겁게 달궈진 경금을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세척해준다 또는 세진, 티끌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신금도 마찬가지로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고, 선생님 그럼 개수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죠. 임수로서는 경금을 세진, 세척하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는 미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화토가 같이 왕하죠. 그래서 경금 어차피 토가 월령이 있으니까 뭐 토, 생, 금에서 경금은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 자체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금이 있어서 경금, 신금 또는 지지로 신유,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두 번째로 원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경금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관계죠. 월지의 미토라고 하는 토가 금을 생해주는 서로의 상생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일간 경금을 생해주는 것이니 생아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 자, 인성을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인성이냐,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어떤 관계? 정인의 관계죠. 그래서 정인 격이 되는 것이고, 뭐 일간 원령이 나를 생해주니까 이건 자체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토생금을 할 때 토가 어떤 토야였지만 습토라야지만 일간 기토를 생할 수 있다. 천간으로 기토고요, 지지로 진토고, 그다음에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는데, 미토라든가 술토라든가 천간의 무토는 금을 생할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미토 옆에 자수가 있거나 해수가 있거나 또는 뭐 임수, 개수가 있어서 얘를 윤토시켜 줘야지만 경금을 생하지, 미토 자체만으로는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미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정화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본기인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격국은 요거는 정관격으로 바뀌고요. 정관격. 만약에 여기에 을목이 있다, 이거는 정제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제격.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정관격이 됐건 정제격이 됐건 정인격이 됐건 일단 일간 자체가 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왕이면 정관인 정화가 투출을 하게 되면 어차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화 투출하게 되면 일단은 용신 하나는 얻었다라 치더라도 나머지 글자들이 화합을 이루어야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다? 대서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사주의 금수가 많게 되면은 삼복생 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가 대서부터는 토가 많아지는 토항절이기 때문에 진짜 토가 다시 무토,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술, 중미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토생금이 아니라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이제 명식을 보게 되면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미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된 것이죠, 얘는. 그래서 원안적인 보다 정인 격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뭐 습토인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경금을 생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미월의 토왕절에 수가 없게 되면 저 토들은 거의 말라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 자체가 얘의 뿌리를, 얘가 생겨주는, 기토가 생겨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미 한 목이 되죠. 그래서 뭐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정제가 왕해지니까 돈을 벌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일지인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떤 분들이 정편제 혼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정편 혼잡이 되려면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건 묘미합에 이렇게 읽게 되면 오히려 재다신 약한 사주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인성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탐재파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재극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오히려 나를 생겨주는 인성을 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주이고,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개수는 상관이지만은 토를 윤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윤토가 돼야지만 나를 생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나 목이 이렇게 많게 되면 이 사주 개수가 또 약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 사주가 뭐가 제일 안 좋을 것인가? 물론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미월의 토가 왕한 계절에 금을 생겨주는 것이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묘미 한목하고 인목까지 있으면 오히려 재성이 너무 많아졌고요. 또 재성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상관, 임수였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수의 기운을 너무 고갈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주가 너무 건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단 경금 자체가 이거 너무 세력이 있다라고, 기토가 생겨진다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같은 비견 겁재인 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을 생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겠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주까지만 봤을 때 인묘를 봐서 재성의 목이 너무 많아진 것, 요거는 좀 큰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 재성을 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 재성이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를 극하게 되고, 어머니가 나를 생해줘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생을 못 해주면 나는 뭐가 된다? 그쵸,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를 얻어서 일단은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준다, 이런 개념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수는 목을 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병화가 문제가 된다. 선생님, 병화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병화가 약한 병화가 아닙니다. 미에 통근하고 있죠. 인에 통근하고 있죠. 왕목에 생겨주는 병화인 것이고, 경금 입장에서 저 병화는 뭡니까? 칠살편 관해당이 되고 정화였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이지만, 경금이 병화를 보게 된 병은 칠살을 보기 때문에 저 병화는 경금을 갖다가 완전히 직극해버리죠. 완전히 옆에서 극해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세가 어떻게 변한다? 제살 태왕한 사주, 왕제가 제가 칠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게 해주니, 내가 돈을 추구하거나 어떤 잘못된 유흥오락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를 때 그래도 어머니가 측은지심에 또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허리가 휘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시 좋지 못하고, 병술시는 좋을까요? 병술시는 더 안 좋겠죠. 자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사주가 완전 건조하죠. 얘는 이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수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병화가 인미에 다 통근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병자시에 비해서 더 왕한 칠살 병화가 되는 것이니, 아무리 기토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금 자체가 피극을 당해서 좋지 못하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관제, 구설, 송사,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다행인 것은 이제 축토 하나를 얻었습니다. 물론 기토가 나를 생해주고 이 기토는 미에 통근할 수 있고요. 축토에 통근할 수 있으니 뭐 목국을 형성했더라도 그래도 토해가 어느 정도 토라고 하는 인성이 세력을 얻었는데 그때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축토 습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금이 여기에 뭘 할 수 있죠?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 안에는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이고, 일단 정화가 인의 생을 받는 정화가 도출돼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까지 해서 일단 국세는 갖추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제가 약간 절에 있을 때, 좀 먹는 것만 차려지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 먹지 않는 걸 차렸는데 스님께서 왜 이거는 없냐 그래서 그 간장이 왜 없냐 했더니 간장 잘 드시지도 않는데 했더니 그래도 뭐 구색은 갖춰야 된다. 구색. 그게 뭐냐면 이건 구색은 다 갖춘 거예요. 일간 경금이 미약하지만 통근했죠. 정화로서 날 단련할 수 있죠. 정화는 간목인 인목으로 얻었죠. 구색은 다 갖춘 겁니다. 이건 사주가 어느 대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 금운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운을 경신 신유운을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게 경신대운 가게 되면 인신충이 되죠. 신유대운 가면 묘유충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좀 금전적인 것 또는 재성적인 것 또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어렸을 때 특히 여자잖아요. 이상하게 아버지하고서 관계가 매우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유념해 두시고, 이거는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3주만 가지고 보더라도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 대운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 저는 뭐라 그럴까 좋을 것 같지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무인시, 자, 미월에 무토토출했도 지대로 완전 목국입니다. 이거 토목교봉이라고 해요. 교봉이라고 해서 토하고 목하고 완벽하게 싸우다. 경금 얘는 냅두고요. 토하고 목하고 겁나게 싸우는 건데 이거 토도 세력이 없잖아 있고요. 목도 세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두 오행에 서로 첨예하게 다투고 있을 때는 통관용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화가용신이다. 인중병화가 용신인데 인중병화를 용신을 쓰면 경금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일이 없죠. 이거는 경금 일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 국세가 예를 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무너무 박터지게 싸우니까 그냥 할머니가 와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와서 너네 싸우지 마라고 해서 둘을 화해시키는 것이 그 옆에서 울고 있는 나를 갖다가 챙겨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가 용신이라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고요. 김효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경진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에 이렇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통근이 아니죠. 생을 받는 거죠. 생을. 경금 비견급제가 비견이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화가 없는 것이 문제고, 어떤 분들이 그렇다. 진이 있으니까 방합이 성립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는 이해합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이 방합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걸 방합이라고 가르치면 진짜 대략 난감합니다. 방합은 계절의 합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이건 방합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목의 세력이 있을 뿐이지 방합을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가게 되면은 사화는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장생이기 때문에. 근데 사주가 너무 건조하죠. 수기가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뭘 어디로 가야 돼? 금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역시나 금순 가게 되면 경신대운 인신충, 신유대운 묘유충. 그러니까 금수대운 가도 문제가 된다 해서 중요한 것, 오늘 같은 날에는 딸은 낳으면 될까 안 될까? 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모개미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신시가 좋아야 되는데 이거 인신충 돼버리면 신금 인목이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결코 좋게 볼 수 없겠고,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건 뭐 정해시밖에 없겠네요. 해묘 한목한다 하더라도, 재성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정화의 단련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것도 경금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지 기토의 생을 받고 있는 정도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오늘은 만약에 낳는다, 그냥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는 을료시 그래도 조금 경금을 단련해 보겠다라면 정축시에서 정축시, 을료시 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정축, 을료시가 완전 좋은 사주냐?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택일로 만약에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7월 31일 월요일에 택일은 제외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택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